자, 오늘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 함수에서 그 다음에 있는 그거 이후에 있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할 겁니다.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페이지 100쪽이네요. 100쪽에 있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로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개형이 중요한데 만약 밑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이 로그 함수는 어떤 개형이었죠? 증가함수. 그러면 시작점이 몇 사분면에서 시작했더라? 내가 그림을 그릴 때. 그치? 4사분면 방향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개형이었지? 이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는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배운 것처럼 두 개의 x값이 존재할 때 x값이 더 큰 친구가 위에 있다. 이게 로그 함수의 그 증가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우리 책은 어떻게 하냐면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함수로 예쁘게 해석을 좀 하면 우리가 배우는 x는 어디에 들어가죠? 진수에 들어가죠. 얘가 증가함수라면 진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큰 거야.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 우리가 배우는 로그 함수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그 전체 함수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진수가 되게 복잡한 식이 있더라도 진수가 최대가 될 때가 이 전체 최대가 되는 거라고. 진수가 최소가 될 때가 이 전체 최소가 되는 거야. 증가함수의 기본적인 성향이고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는 미지수가 어디에 있었죠? 지수에 있었죠. 그럼 그 친구는 증가함수로 가정을 하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이 최대가 됐던 거잖아. 그 개념이야. 다만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지 진수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딱 반대겠네요. 감소함수는 그래프가 어디서 시작했더라? 그치?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감소함수였죠. 그럼 이 친구는 저 친구와 딱 반대니 x1보다 x2가 크다면 fx1과 fx2 중에 누가 더 클까? 그치? 얘가 더 큰 거야. 함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잠깐만 왜 날 안 따라오냐? 함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작아진다라는 거라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여기도 그러면 그 진수의 조건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얘는 그럼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는 진수가 클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 굉장히 별것도 아닌 거를 정리해 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왜 정리해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뒤에 문제는 다 이걸로 풀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 진짜 별게 없어. 우리 지수함수 하면서 생각보다 제일 많이 그 연산했던 게 2차 함수인 거 알지? 싹 다 2차 함수의 개형으로 풀 거라고. 다만 우리는 지수와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만 좀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한번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나눠 푸는 것.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잠깐만. 그 이후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 요런 종류의 함수가 나올 때 있어요. y는 로그 a의 fx처럼 생긴 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 한번 할까? 밑을 확인해야 돼. 밑을 확인한 이유가 뭘까? 그치? 증가한지 감소한지 확인을 하라고. 이거는 모든 지수와 로그에서 그냥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한 상태에서 증가함수라면 우리는 만약 진수라고 할게. 진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 함수값으로 할게.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최대가 되는 거야. 요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고. 그러면 진수가 최소가 되면 함수값은 최소가 되겠지. 감소함수일 때는 딱 반대입니다. 진수가 최소가 되면 함수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 내용을 책에서 100쪽에서 그냥 그렇게 정리해 준 거라고. 책에서 100쪽에서 정리해 준 내용이 이 내용이야. 100쪽 그 아래 2번에서 정리해 준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 벌써 2가지 유형이 끝났어. 이제 3번째 유형을 좀 보자. 3번째 유형은 뭐냐면 지수에 로그가 있는 함수야. 지수에 로그가 있는 함수는 우리 책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책에다 적어도, 책에다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100쪽에 1번 있고 2번 있지. 그 아래쪽에다 이렇게 적으면 돼. 3. 지수에 로그가 있는 함수. 이거의 풀이법은 뭐냐면 그냥 일단 멘트만 좀 적어둘게요. 나머지는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멘트는 뭐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지수에 로그가 있는 함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할 때는 밑이 중요하거든. 그때의 밑은 뭐냐면 문제에 제시된 밑으로 설정해야 돼. 자, 정리만 이렇게 할 건데 이 문제 제시됐다는 게 문제에 제시된 로그가 밑이 3이면 그냥 3인 로그를 취하면 되고 문제에 제시된 로그가 밑이 4면 4를 취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수에 로그가 있는 함수는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사실 하나를 빼먹었어요. 하나 빼먹은 거는 왜 빼먹었냐면 문제 풀면서 설명해 주려고. 빼먹은 거는 뭐냐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함수. 그럴 땐 어떻게 하게? 치환해. 근데 치환이 제일 중요한 건 범위.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그 유형을 일단 뺐다. 자, 그거 말고 딱 하나 더 있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문제가 있는데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지수와 문제 푸는 게 조금 다릅니다. 지수와 문제 푸는 게 조금 달라. 그냥 예를 들어주는 게 편할 것 같아. 예를 들어줄게. 자, 지수의 산술기하는 보통 이렇게 나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지수에서는 그냥 여기서 산술기하 써버리면 돼. 크다. 항상 2루트 둘의 곱 얼마니?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2다. 이렇게 하는 게 지수에서의 문제 풀이였다면 로그에서의 문제 풀이법은 뭐냐면 로그는 이렇게 나와. 로그 x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로그 y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와. 여기서 산술기하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곧바로 산술기하를 쓰지 않을 거야. 로그 함수에서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하나의 로그로 표현하면 곱슬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알죠? 이게 보통 로그 함수의 산술기하 문제예요. 전개 한번 해볼게요. 로그 곱하면 xy 둘이 곱하면 1, xy분의 1이지. 얘부터 적을게. 그 다음에 안 적은 숫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은 조건이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0보다 크고 어차피 얘는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를 써도 돼. 그런데 오른쪽 문제에서 얘를 산술기하를 쓰려면 조건이 있을 거라고. 그 조건이 부합하면 산술기하 쓰면 돼. 얘는 항상 2루트 둘 곱하면 얼마니? 1이지. 그러면 이 네모의 최소값이 2지.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얼마일까? y에. 그냥 4가 아니지. 로그 4지. 이렇게 해서 y의 최소값은 로그 4다. 이렇게 구하는 게 그 로그 함수의 산술기하 문제. 차이를 좀 알겠니? 있는 그대로 산술기하 쓰면 안 돼. 두 로그를 곱한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로 계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쪽에 있는 유형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진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는 최대 최소 유형이 이것밖에 없어서 굉장히 쉬워.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9번이거든요. 자,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거 이 친구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x가 작으면 최소야, 최대야? 최소지. 그러니까 x에 2 집어넣은 게 최소값. x에 6 집어넣은 게 최대값. 끝이라고. 얘들아, 이걸 괜히 막 이걸 t로 치환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진수의 최소, 진수의 최대만 보면 돼. 이 유형은 끝났네. 다음 유형 보자. 이 친구는 밑이
그 1보다 작죠.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는 2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되고 8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끝났다고. 이것만 그냥 계산하면 그게 답인 거야.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유형들은 다 이런 패턴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합시다. 자, 103쪽에 있는 필수예제 10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10번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달라진 건 진수 자리에 함수가 나와 있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전체 최소를 구하래. 야, 전체 최소가 되려면 이 진수가 최대가 될 때일까 최소가 될 때일까? 최소가 될 때야. 진수가 최소여야 전체 최소값을 갖죠? 그럼 이 문제는 진수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네. 자, 진수만 따로 나눠서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했더니 이렇게 됐지. x가 2일 때 진수가 최소가 되는데 그때 진수가 얼마일까? 2겠지. 그러면 전체 y값은 진수 자리 2 집어넣으면 되지. 로그 2의 2네. 얼마지? 1.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죠. 일부러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진수를 따로 뺐어. 그럴 때는 정말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x가 2일 때 진수가 얘고 그때 최소값. 흐름을 좀 알겠지? 진수 구하고 그 값. 그렇게 구하고 진수값을 아니까 그냥 여기 괄호에다가 2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증가함수일 때는 진수가 최소일 때 전체 값도 최소다. 최대 최소가 그대로 따라간다. 하지만 감소함수일 때는 반대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감소함수네요. 그럴 때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럴 때는 얘들아 무조건 나눠서 하면 돼. 자, 진수로 볼게. 진수. 진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에 1까지 더하고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진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거든. 이렇게 진수를 정리해놓고 자, 좀 복잡하다. 진수의 최대 한번 구해보자. 진수의 최대. 진수의 최대는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야. 위로 볼록 함수니까. 그러면 그때의 진수값은 얼마야? 8이지?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체 함수값인 이 y값 있지? 그때는 최대가 나올까 최소가 나올까? 최소가 나오겠지. 진수가 최대일 때니까. 그럼 진수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은 최소가 나와. 그럼 그거를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진수에 8 대입하면 로그 2분의 2의 말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 친구는 최대값일까 최소값일까? 최소값. 그것만 잘 정리하면 된다고. 조금 복잡하니? 헷갈릴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진수를 나눠서 계산하고 있거든. 이게 좀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이게 차라리 더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진수의 최소 한번 구해보자. 진수가 최소가 될 때는 x가 얼마가 될 때일까? 자, 조금 헷갈리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꼭지점이 마일이지. 그러면 얘네들의 숫자의 비율을 자, 여기가 마일이라고 보고 여기 1이라고 봐. 숫자의 비율을 봐서 대충 마일은 한 여기쯤 하겠지.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라고. 그럼 생각보다 눈에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 최소는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 1일 때가 제일 낮잖아. 그럼 x가 1이야. x가 1이면 그때의 진수는 1 집어넣으면 4네요. 그러니 우린 그때 y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y는 로그 2분의 2의 말제곱은 4는 2의 제곱. 얼마? 마이너스 2네요. 이게 최대값.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진수의 조건에 따라 감소함수니까 그것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만 좀 잘 정리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범위 잡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림은 정말 나처럼 이렇게 그리면 돼.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고. 그냥 그 범위 위에다가 표시해서 대략 보고 그냥 대충 그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일 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 유형은 요런 유형이야. 요 유형은 문제의 풀이법이 어떻게 푸는 거일까요? 치환이야, 치환. 그런데 여기를 치환하다 보면은 거의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예쁘게 정리를 못 하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정리하고 할 거야. 여기를 어떻게 예쁘게 정리하게? 그렇지. 요 2는 앞으로 내리는 거지.
그거 못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 이거를 여기 그냥 x의 제곱으로 보고 하나로 나타내려고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상한 계산 진짜 많이 한다고. 이 위에 있는 수는 앞으로 내리는 거 알지? 그래서 마 2에 로그 3의 x 뿔 2야. 자, 그러면 나는 치환할 거야. 치환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치환할 건데 치환했을 중요한 거 뭐라고요? 범위죠. 그럼 우리 그때 범위는 어떻게 잡냐면 내가 얘를 미시 3인 로그로 만들 거지. 미시 3인 로그를 셋 다 취하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왼쪽은 3의 3이고 얘는 로그 3의 x고 로그 3의 9지. 야, 근데 얘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해도 될까? 왜? 증가함수니까. 그게 포인트야. 얘가 만약에 감소함수잖아. 그러면 부등호 방향 뒤집어줘야 돼. 왜냐면 감소함수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치환을 하면 이 친구는 t로 칭할게. t가 몇부터? 1부터 2까지일 때 우리는 y는 t제곱 마 2t 뿔 1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죠? 이게 그냥 끝이라고. 이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의문을 갖는 건 그거죠. 이 친구는 그러면 증가 감소를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아니야. 딱 한 번 신경 쓰면 돼. 범위 잡을 때만. 알겠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범위 잡을 때 치환할 때 그때의 부호만 보고 결정하면 돼. 그 이유는 증가 감소는 안 볼 거야. 치환해서 그냥 구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지 계산만 해볼게요. 계산이 여기 2지. 자, 얘는 t 마 1의 제곱 뿔 1이야. 그러면 얘는 최소는 t가 1일 때지. 자, 헷갈릴 때는 그림 그리라 그랬지? 여기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이 여기 시작해서 이런 느낌이겠네. 최소는 t가 1일 때. t가 1이니까 그때의 함수값은 1이지. 그러면 그냥 최소값은 1이에요 라고 적으면 끝이라고. 되돌리기 이런 거 없어. 최대는 2일 때죠. 그럼 그때의 최대값은 2. 하면 끝이라고. 다른 거 없다고. 그러면 치환하는 게 진짜 훨씬 쉬운. 범위만 잘 잡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감소함수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좀 있습니다.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하려고 했더니 이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예쁘게 정리가 안 돼. 그것만 우리가 좀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나는 로그 2분의 1의 x를 치환을 할 거야. 그냥 보니까 그냥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얘가 감소함수라도 치환하기 어렵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지? 그치? 2의 마일 제곱이니까 마일 앞으로 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상관없어요. 같은 풀이법이니까. 야, 문제는 얘야.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요것만 정리하면 돼. 얘는 어떻게 나눠 쓸 수 있지?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지? 얘들아, 이걸 쓸 수 있어야 이 문제는 풀린다. 로그는요, 진수끼리 4 나누기 x를 하면 얘네 둘을 둘로 풀었으면 빼기라고. 4 나누기 x의, 그러니까 이 로그라는 거는 지수라 그랬잖아. 그 특수한 형태의 지수. 지수니까 지수끼리 차다. 그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할 거야. 얘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x의 제곱이고 얘는 얼마? 얘는 얼마게? 계산하면? 아, 누가 말하지 않았냐? 얘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2야. 어떻게 한 2의 마일 제곱, 2의 제곱이잖아. 둘 다 빼면 마이라고. 그럼 여기가 마이 곱하기 얘니까 마 2의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자, 치환할 건 정리가 됐네. 치환에서 중요한 건 범위라 그랬죠?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2분의 1 로그를 취할 거야. 그럼 봐. 이렇게 된다.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x. 여기도 로그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여기도 로그 2분의 1의 2거든. 그러면 얘를 밑이 2분의 1이면 진수가 크면 클수록 얘네들의 대소관계는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할 때는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돼. 그런데 이거를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산해봐. 이거 얼마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지. 얘는 얼마일까? 마 1이지. 근데 당연히 2보다 크고 마 1보다 작다라는 수는 없잖아. 얘가 최소겠다, 최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근데 원래 정확한 정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클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요. 잘 기억을 좀 해요. 그럼 여기는 얘를 t로 채워내니까 t. 그러면 그냥 이 범위에서 얘 구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얘기하는 게 치환하는 문제에서 미세 역할은 그 범위 치환할 때만 쓰고 더 이상 안 쓸 거야. 그것만 주의하고 감소함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증가함수로 바꿔서 풀면 된다. 자, 어려운 건 거의 다 했고요. 이제 필수 예제 13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3번은요. 사실 이게 눈치가 거의 전부기도 한데 산술기하는 언제 산술기하를 푸는지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산술기하일지 완전 제곱식일지 잘 모르거든. 그런데 보통 90%가 완전 제곱식이고 나머지 10%가 산술기하라고 보면 되는데 산술기하 문제에서 조건은 뭐냐? 양수 조건이야 보통. 양수 조건 주고 그 다음은 니네 꼴을 외워야 돼. 아까 내가 했던 거랑 아예 똑같이 생겼지. 독특한 형태 이런 꼴이야. 그러면 이런 꼴은 산술기하라고 눈치를 채고 해야 돼. 산술기하라고 눈치를 채는 경우는 그 전에 있는 문제들은 니네가 대충 패턴이 보여. 패턴 안 보이는 건 거의 다 산술기하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그렇지. 하나로 만들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더라? 전개합니다. 전개하면 2xy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xy분의 2지.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가 되는 주체는 얘네 둘이야. 얘네 둘만 산술기하를 쓸 거야. 그래서 원래는 5를 뒤에다 빼는데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자, 얘네 둘이 더한 건 항상 커요. 2 루트 둘의 곱보다. 둘이 곱하면 얼마죠? 4네요. 그럼 이건 계산하면 4죠. 그럼 자, 이 전체 값은 얼마야? 아니, 자, 이제는 좀 더 확장할게. 이 전체 값은 얼마야? 최소값이 9지. 그러면 이 친구는 로그 3의 9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산술기하 문제. 보통 계산하기 쉬운 수로 계산을 해요. 내가 전반 수업할 때 여기 숫자를 잘못 적어서 답이 이상하게 나왔거든. 보통 깔끔한 수로 정리돼.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잘 이해를 좀 하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라스트 유형. 얘가 조금 어려움. 라스트 유형이 왜 어렵냐면 이게 막상 이거를 이렇게 푼다라고 정리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얘기해줬죠. 그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문제 풀이법.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요. 근데 이때 로그는 밑을 얼마로 잡을까? 상용 로그를 할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치? 여기에 밑이랑 똑같은 수를 잡는 거야. 이 문제에 등장한 로그와 똑같은 밑을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인데요. 이거 좀 잘 이해해야 돼. 조금 복잡해진다. 그러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하면 로그 y는 로그 x의 x제곱 플러스 로그 x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함수로 풀긴 풀 건데 주의해야 될 점 y값 역시도 로그에 대한 식으로 나와. 그럴 때 우리는 이거의 전체의 최대치수를 구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y값을 다시 계산해 줘야 돼. 조금 말이 어렵니? 전반은 잘못 적었지? 여기 x야. 여기 2야. 여기는 잘못 적었어. 이렇게지?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에 최대치수를 나중에 구할 건데 그때 나오는 값은 로그 y의 값이거든? 한 번 더 y값을 계산해 줘야 된다고. 전반 수업할 때는 얘를 치환해서 설명을 해주더니 더 어려워하더라고. 치환 안 하고 그냥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로그 y는이야. 여기는 좌우변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 뭐 할까? 분해? 아니야. 뭐 할 것 같아? 야, 로그에서 이 지수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앞으로 내리잖아. 앞으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앞으로 내린 게 돼. 그러니까 이게 2 더하기 로그 x에 로그 x가 되는 거야. 그럼 전개하잖아. 로그 x에 제곱 더하기 2 로그 x가 되는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지수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치환하는 꼴이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푸냐? 치환하는 거랑 똑같이 풀면 돼. 자, 치환한다. 즉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는 거죠.
x의 범위가 적어야 그러면 여기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상용 로그 1은 0. 얘는 상용 로그. 상용 로그 100은 2지. 그래서 우리는 그 로그 x를 자, x만 치환할게요. 얘를 t로 치환하니 얘를 통해서 우리는 t는 0과 1 사이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제는 로그 y 적을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가 아니라 로그 y는 어떻게 되냐면 제 치환하면 t제곱 더하기 2t야. 완전 제곱식을 하면 t 더하기 1의 제곱 마일이라고. t가 얼마일 때 최소죠? 마일일 때죠. 근데 마일은 주어진 범위 안에 없지. 자, 범위 잡을 때는 헷갈릴 때는 그림 그리라고 했죠. 마일은 얘보다 왼쪽에 있겠지. 여기가 아래로 블록이 되는 점이야.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니? 그러면은 t가 얼마일 때 최소야? t가 0일 때 최소죠. 그러면 최소는 t가 0일 때 얼마야? 0인 마일이지. 아, 0이냐? 0이지. 그 다음에 최대는 t가 2일 때. 계산하면 얼마냐? 아, 그 t가 1일 때 값은 2지. 아, 여기 2가 적었구나. 오케이. t가 2일 때 그 값은 8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지? 얘들아, 근데 답을 8과 0이에요 하면 틀린다고. 이 친구는 로그 y 는이었어. 그럼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주면 돼. 즉, 최소는 로그 y가 0 될 때야. 그거를 만족하는 y는 1이지. 자, 밑이 10이죠. 10의 0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 알겠지? 최대는 로그 y의 최대는 8이죠. 8. 그렇지. 얘 10이잖아. 그러면 y는 10의 8제곱.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면 된다고요. 흐름을 좀 알겠죠? 자,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 그럼 좌변은 그냥 y가 아니라 로그 y가 돼. 그 로그 y의 최대최소를 구하면 항상 이런 패턴 나와요. 치환으로 푸는 형태. 그래서 로그 y의 최대최소를 구하는데 그것만 적으면 답이 아니니 결과적으로 y가 얼마인지까지만 구해주라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대최소가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별게 없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개념 정리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로 숙제로 할 때는 107쪽까지 풀어오면 돼요. 107쪽까지 하면 되는데 안 풀어준 문제가 사실 몇 개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안 풀어준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다 풀어줬거든요. 근데 하나만 하자. 131번. 이건 아마 해보면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자, 131번 문제풀이도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얘는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패턴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구하게? 유형을 보면서 빨리 파악해야 돼. 어떻게 풀지? 산술기하야. 보자마자 깨달아야 된다고. 산술기하가 되는 힌트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양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얘네 둘이 곱하면 3xy인데 그건 로그를 하나로 쓴 거랑 같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로그 3xy거든. 자, 이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면 얘네들에 대한 식이 보통 약분되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렇지 않을 때는 딱 그 식만 따라가면 돼. x 더하기 3y는 항상 2루트 3xy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고 계산하는 거잖아. 200 크거나 같다 2루트 3xy야. 약분하면 100이야. 그 다음 제곱해줘야지. 3xy는 만보다 작거나 같으니 3xy의 최소값이 나왔지. 아, 최대값이지. 3xy의 최대는 1000이죠. 만이죠. 3xy의 최대는 만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로그 만보다 작거나 같다. 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알겠지? 사실 여기다 적을 거 그랬네. 그것만 좀 유지해주면 돼.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했던 거는 보통 여기를 이용했다면 이번엔 여기를 이용한다. 그것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1만 볼게요. 얘는 어떻게 푸는 거지? 어떻게 푸는 거냐 얘는? 야,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밑은? 2로 취하면 된다고. 그럼 끝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데 밑은 2인데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제곱이 있어. 그렇지. 이거는 이거 문제 굉장히 어렵겠네. 아니야. 앞으로 빼서 최고치 계수만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16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렇지. 로그를 취하면 로그 2의 16이라서 계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앞에 16 곱해졌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문제라고. 그래서 로그 최대치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로그 방정식 부등식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꼼꼼히 좀 이해를 해두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